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생각과 탐구하기 좋은 계절이네요. 오늘 무한 상상실을 찾은 주인공들은 누구일까요? 연령층을 보아하니 학생들은 아닌 것 같고요. 특별한 손님들이 초대된 듯한데요. 이분들은 바로 어머니들입니다. 창의력과 발명에 대한 흥미뿐 아니라 평소 그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는 주부 발명 핫도들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저희 아이들이 발명이라든지 뭐 만들기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나게 많은데 온갖 동네에 있는 같은 뭐 병뚜껑, 돌멩이, 솔방울 다 주워와요. 그래서 그걸 갖고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고 자꾸 얘기해 주는데 그걸 어떻게 이끌어줄까 이제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좀 더 자세한 전문가의 이제 도움이 필요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가까운 데에 살고 있었는데 가천과학관의 무한상상실이 개설이 됐다고 해서 한번 방문하게 되었고요. 발명이라는 게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뭐 생활하면서 주부도 할 수 있고 엄마들이 함으로써 애들도 따라 배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더 전문가들은 어떻게 발명을 쉬운 방법으로 발명을 하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여기 가천과학관에 오게 되었습니다. 발명의 다양한 원리를 이해하고 창의력을 통해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이끌어내는 상상 반짝 프로그램. 생활 속 다양한 물품들을 살펴보면 분명 무언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시간 그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 첫 번째 체험 활동은 무엇인가요? 먼저 간단한 체험 활동을 하나 할 거예요. 네, 이 체험 활동은 포개기의 원리를 이해하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색종이를 하나씩 나눠드릴 텐데 먼저 종이접기를 한번 할 거예요, 간단하게. 일상 속에서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분출해라. 오늘의 주제는 이른바 물건 속에 물건 넣기. 기본적인 포개기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색종이로 상자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중앙까지 반을 접고 또 중간까지 반을 접고 또 펼치셔서 나머지 두 쪽도 가운데까지 대문접기를 해주세요. 우리 주위의 대부분의 물건들은 주로 수평으로 저장하도록 구성되어 있죠.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발전한 것이 바로 포개기인데요. 공간이 좁아 전장을 치르던 주차장도 주차 빌딩의 등장과 함께 보다 편리해졌고요. 쇼핑카트와 종이컵 수거대도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종이를 순서에 따라 접었다 폈다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물건을 넣을 수 있는 상자 형태가 되어가는데요. 간단한 체험 활동이지만 어째 생각만큼 쉽지 않나 봅니다. 종이접기 잘 되세요? 소근육이 굳어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상자. 하지만 여기까진 몸풀기였고요. 본격적인 포개기 활동은 지금부터 시작. 상자 안에 상자를 넣고 또 그 안에 더 작은 상자를 넣어야 하는데요. 어머니들의 손길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어떤 전략으로 만들고 있을까요? 종이는 한정돼 있고 저는 작은 건 하나 만들었는데 좀 크게 하고 싶어서 일부러 이 모아지는 부분을 넓게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커지지 않을까. 종이를 좀 제 나름대로 늘려봤습니다. 아까보다 좀 작은 걸 만들려고요. 포개는 걸 좀 작게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 이제 적응이 되셨나요? 도움 없이 알아서 척척. 능숙한 손놀림으로 깨알같이 작은 상자를 만드는 무한상상실 학생 봉사단원의 모습도 보이고요. 서로 경쟁하듯 능숙한 손놀림으로 상자를 만들고 있는데요. 생각을 확장하면 종이 한 장으로도 이처럼 활용도 높은 물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상자 안에 상자가 쏙! 크기의 비율이 일정하진 않지만 어찌됐든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처럼 포개기 외에도 발명의 기본이 되는 또 다른 원리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겐리히 알츠슈러는 약 200만 건의 특허 중 소위 창의적이라고 하는 특허들을 통해 발명 원리를 정리했는데요. 분할, 통합, 추출, 그리고 열팽창과 비대칭 등 약 40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발명 원리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전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아이디어를 발상할 수 있는 여지는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사고의 유연성이 있는 분들은 그 아이디어 발상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 지식이나 정보나 지식이 많은 것도 필요는 하지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일단 내가 어떤 개념을 하나 잡았을 때 그걸 얼마나 발전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이런 제약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지 않고 가능성,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가 아닌가 또 그냥 별로 생각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발전시킬 수 있고 얼마나 유연하게 여러 분야로 접목해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열려있는 사고, 쉽게 말하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엔 포개기의 원리가 적용된 더욱 다양한 생활 속 물건들을 살펴볼까요? 같은 원리 안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재확장된 형태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인형 속에 인형을 집어넣은 러시아 전통나무 인형과 고층 건물에서 이삿짐을 옮길 때 사용하는 사다리차, 그리고 냄비 안에 냄비가 포개져 있는 코펠도 있고요. 최근엔 책의 양에 따라 공간을 조절할 수 있는 책장과 용도와 크기별로 포개할 수 있는 다용도 주방용 칼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냈던 건데 지금 보니까 아주 작은 생각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더 주변에 이제 관심을 갖고 하면 더 많은 거에 대해서 이제 저도 발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림을 그리시면서 간단하게 아이디어 스케치하고 이렇게 제목, 발명품의 이름이랑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이름, 본인 이름 적어주시고요. 발명에 첫발을 내디딘 우리 어머니들. 이제 이 원리를 바탕으로 나만의 발명품을 그려보기로 했는데요. 생활 속에서 자신이 겪었던 불편함을 찾아내고 거기에 어떤 기능을 추가하면 좀 더 실용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새로운 시각을 더하면 됩니다. 내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할지, 남에게 웃음거리가 되지는 않을지 하는 걱정들과 소극적인 자세는 창의력을 방해하는 요소들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노력과 자신감. 서툰 솜씨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술술 그려봅니다. 발명은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 없겠죠. 수없이 생각을 다듬고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가며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것인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동안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고요.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수영복을 말리는 가방. 그럼 안에서 그럼 안에서 물기가 빠지면 그 물기는 어떻게 해요? 물기 밑에 열선을 깔면 되지. 열선을 깔아? 돈이 많이 들 오늘 주제가 겹치는 건데 별다른 생각이 뭐 제가 생각한 건 다 실생활에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제 생각은 커다란 아이디어가 아닐 것 같고 했는데 옆에서 또 같이 의논하고 하니까 제 아이디어가 꼭 이제 발명품 같고 이제 금방 시중으로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게 포개기였나 싶을 정도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포개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막상 보니까 저것도 포개기였구나. 그러면 그 우리가 본 것 말고 새로운 포개기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또 더 편리하게 더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어떤 건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자꾸 이제 의논을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아이디어로 이렇게 또 나오게 되고 하니까 정말 유용한 것 같습니다. 창의력 훈련과 체험 활동을 거쳐 드디어 탄생한 아이디어. 발명은 어려운 일, 전문가들만의 일, 그리고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어머니들이
이처럼 구체적이고 다양한 생각을 이끌어내는데요. 좀 맨날부터 거북이에요, 일제. 자, 그럼 어머니들의 야심찬 발명 아이디어를 살짝 엿볼까요? 주부이니만큼 역시 생활 속 물품들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저희 애들이 시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안경을 자주 맞추러 가야 되는데 그냥 이제 시기에 따라서 바꾸는 것보다는 안경 알에 기스가 많이 나요. 그리고 이제 잘 때도 피곤하니까 안경 알을 이렇게 위로 올리고 놓고 자라 했는데도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안경 알이 밑으로 바닥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자꾸 흠집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요런 대를 만들어 갖고 그냥 안경 다리를 이렇게 끼워 놓고 그리고 이제 밤에 자면 이제 칫솔 살균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자외선 살균기 같은 거 나와서 안경도 이렇게 좀 이렇게 닦아주고 살균도 해주고 그렇게 아침에 밝은 세상을 볼 수 있게 그렇게 이런 걸 하나 만들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탁기 안에 세탁물을 꺼내서 그 앞에다 갖다 놓고 나중에 또 그걸 다시 들어서 거실로 가져가서 빨래를 널잖아요. 그러기에는 2번을 움직여야 되고 또 허리를 계속 숙여야 돼서 힘드니까 한꺼번에 세탁물을 세탁을 하고 바로 이렇게 들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망사 같은 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어머니들의 표정이 처음보다 더 밝아진 것 같지 않나요? 아이디어의 즐거움과 발명에 대한 자신감이 가득해 보입니다. 발명이라고 딱 막연하게 되게 어렵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실생활에서도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불편하다는 점에서도 이제 쉽게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모든 생활에서 다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되게 발명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기본 생활에서도 생각할 수 있고 발명할 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고 알게 되어서 좋았던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유익했고요. 발명이라는 걸 정말 항상 막막하고 어렵게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른 사례를 보면서 접근해 나가니까 좀 더 쉽게 생각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집에서 아이하고 생활하면서도 불편함이 있을 때 뭔가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만들어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이를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상상 노하우 시간. 학생들의 발명 아이디어에 대한 실용성, 설계 초안, 가공 방법, 그리고 소재와 디자인까지 꽤 구체적으로 진행됐는데요. 2주 전 제1차 모임에선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모둠으로 설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서로 보완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열띤 토론 속에서 발명과 한층 가까워진 시간이었는데요. 한계에 부딪혔을 상황도 함께함으로써 가능성을 발견했었죠. 2주 동안 아이디어 많이 발전시켜왔어요? 네, 많이까지는 아니고요. 좀 발전시켜왔어요. 일단은 저번에는 그냥 색이 없는 싹 다 투명색이었는데 이번에 저번에 다른 분이 내주신 아이디어를 넣어가지고 좀 나중에 상업적으로 이용을 할 때 좀 더 아이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각 부분별로 이렇게 색을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그 재질 같은 거 좀 더 변경시켜 보았습니다. 우선 원래 계획대로는 풀을 돌려서 풀을 끝까지 다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했었는데 차라리 그냥 돌기를 해가지고 그냥 쭉쭉 밀어 올려가지고 그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밀판을 밀어가지고 이제 풀이 올라가게끔 그렇게 바꿔왔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아이디어의 개선점을 잘 정리한 학생들. 이번 시간에는 시제품의 소재 선정과 가공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논해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와이어가 하나 필요한데 그 철로된 와이어 있잖아요. 잘 구부러지나 그런 게 하나 필요한데
세운상가 가면 천 원에 팔더라고요. 위에 뚜껑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밑에 어항 같은 거는 다 3D 프린트로 그냥 커팅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중간에 들어가 있는 두 개 얇은 채같이 생긴 판 그거는 좀 세밀하게 좀 커팅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때 저희 얘기 나왔던 것 중에 지금 의견 반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위에 그 튀어나온 부분에 측면도 쓰게 하자고. 콘센트 구멍은 많은데 오히려 안 쓰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안 쓰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써도 8개 달린 문어발 하나면 뭐 아무리 저렇게 사무용이라고 해도 그거 하나면 거의 다 되는데. 지난 시간에 논의됐던 의견들을 꼼꼼하게 반영한 학생들. 발명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오고 가는데요. 상상 노하우는 총 4회에 걸쳐 시제품 제작 전까지의 총체적인 설계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 본격적으로 설계를 해볼까요? 각자의 아이디어를 3D 프로그램 스케치업으로 그려보는데요. 복잡한 형상의 입체도를 간단히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제 아이디어의 명칭은 친환경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인데 그 아이디어의 핵심은 음식물 쓰레기를 칼날이 찢는다는 겁니다. 칼날이 찢음으로써 사람이 좀 더 편리하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수 있다는 건데 그 칼날 부분을 직접 제작하기 위해서 스케치업을 사용하는 중입니다. 이 학생은 밑바닥에 남은 고체풀을 마지막까지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중인데요. 지금은 고체풀을 올려놓을 지지대를 만드는 과정.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보다 멋진 입체 도면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돌기가 22mm? 아니 2cm? 2cm? 그냥 번호. 아 번호예요 이거는? 돌기는 어느 정도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생각하기에? 한 0.5에서 1cm. 1cm? 돌기 하나에? 그럼 너무 커지지 않나요 얘 자체가? 그 풀 올라가는 길이를 그 스케치업으로 잘 표현을 못하게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았습니다. 혼자가 아니기에 더욱 든든한 무한상상실 참가자들. 이러한 과정이 더 큰 발견과 새로운 생각의 씨앗을 싹 틔울 풍요로운 토양이 될 것입니다. 한 발 한 발 어려움을 극복해가며 머지않아 이 아이디어들이 멋진 결과물로 빛을 발하겠죠? 상상 노하우 프로그램도 실은 아직은 저희가 무한상상실이 시범 운영 기간이지만 일단 요 학생들과 같이 실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제작에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에 그런 거기서 논의됐던 이야기들이 향후에는 점점 누적이 돼서 무한상상실의 어떤 재산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이후에 계속 이게 반복이 되고 뒤에 찾아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앞서 경험을 했던 친구들의 그런 제작에 관련된 노하우들이 고스란히 이렇게 전수가 돼서 조금 더 뭔가 시제품을 만드는데 그 속도가 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발명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세상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꾸준한 노력과 인내심만 더해진다면 기발한 발명품을 탄생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아이디어의 가치와 그 결과가 궁금하다면 지금 무한상상실로 오세요.